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7시 대담에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 나오셨습니다. 이번 대담은 사전에 이재명 후보 측과 조율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KBS 제주방송총국은 자체 기준인 국회의원 5인 이상 소속 정당의 후보, 또 전국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에게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제주도민들께 대선 출마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네,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도 또 느끼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양극화와 불공정 또 불평등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 경제를 살리는 일, 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그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좀 중요한 조건은 결국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회, 또 공정한 사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으로 출마했는데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제 호남 경선을 치르고 오늘 네. 이렇게 제주에 오신 건데 본선 직행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수치상으로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일반적 평가는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마지막 한 표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민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획기적인 지지를 하다가도 또 며칠 사이에 또 반전이 있는 것이 또 민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좀 이렇게 겸허하게 네. 또 국민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주 경선 결과는 이제 다음 달 1일에 네. 나올 텐데 여기에선 어떻게 좀 승리를 자신하시는지요? 그 역시도 제가 자신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객관적인 지표들이나 우리 도민들 이제 만나 뵈면 아무래도 조금은 나은 상황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공약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네.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 공약은 어떤 게 있고 또 그중에서 최우선 공약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역시 제주는 이제 제주가 가진 역사성 또 제주의 현실 문제를 고려해서 이제 주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결국 이제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토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중심 도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환경과 성장 이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몇 가지 논쟁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영자의 재심 문제라든지 또 배보상의 기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공원 문제나 또 이 역사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또 다시는 이제 우리 사회에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에 의해서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저는 결국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좀 폐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하고요. 또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하고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보상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또 사실 중요한데 이제 제주 경제도 한때 좀 좋았다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제주가 가진 잠재력은 결국 좀 뛰어난 자연 환경, 관광 가치라고 보여지는데 지나치게 많이 훼손돼 가고 있어서 네. 국제 관광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자원도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빛과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탈석탄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이 바람과 빛을 이용한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빛과 바람은 우리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니까 거기서 생기는 혜택 이익을 상당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나누는 방식으로 제주도형 기본소득 같은 걸 좀 만들어 보고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걸 통해서 제주 경제가 좀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경제로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제주 제2공항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문제가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반려결정으로 네.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제주지사님의 그 발언을 보고 이게 국민주권 국가의 대리인, 정치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행정,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의지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의 이 공항 문제는 제2공항 문제는 결국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또 그것도 이제 불합리한 의사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가 중요하고 그게 과연 제주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이 점에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환경부의 입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 제주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못 낸 반대가 조금 많은 상태 이런 상태인데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면 사실 정치가 도민의 뜻에 반해서 강행할 일은 아닌 거죠. 이 충분히 절차상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에 협의도 해야 되겠고 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현재 공항이 포화 상태인 건 맞고 앞으로 이제 관광객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거를 그냥 제주에 입도하는 사람들 늘리는 것이 과연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제주의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좀 고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는 사실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박리담의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 제주도에 제가 저번 대선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는 이제 입도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환경기여금 뭐 이런 형태로 제주도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의 수익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제주도민들에게 기본소득도 좀 일부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제주도에 입도하는 사람들을 수요에 맞춰서 계속 이 시설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도민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의 토론 또 국가기관의 협의와 절차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에 제주를 찾았는데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주를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면 좋겠다. 외국인 카지노 허용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사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 라스베가스 생각했을 텐데 라스베가스는 못 쓰는 땅, 사막 안에다가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유인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정선에다가 이제 카지노 만든 것처럼. 근데 제주는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뛰어난 그 환경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만들면 도박장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선 일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거든요. 저는 좀 당황을 하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네. 아까 제주 공약 중에 최우선 공약으로 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네. 또 꼽아주셨는데 지금 4.3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희생자 유족의 배보상 등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더 보완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수형자들의 무죄 심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는 현재 문제가 좀 있고 가족이 없는 사고 묻히는 사람도 희생자는 희생자 아닙니까? 네, 차별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피해를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보상하는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위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기준을 달리하겠다는 논쟁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논쟁을 좀 조속하게 완결하고 문제는 재원이 또 많이 소요되는데 그렇죠. 지금 1,800억대 정도의 재원으로는 뭐 전혀 대책이 안 될 테고 신속하게
좀 과감하게 재원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지나면 6월에 지방선거가 이어지는데 네. 단일 행정 체제 중심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민들은 지금 기초자치 실현을 좀 요구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경기도에 보면 이제 100만이 넘는 이제 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주는 아직 100만이 안 되죠. 이게 이제 행정구역을 좀 단순화하겠다는 장기 목표의 시범 케이스로 사실 이제 시를 폐지했는데 네. 이게 지금 당초 목표와는 좀 다르게 주민들의 이제 의지가 쉽게 반영되지도 못하고 또 결국은 도지사의 지나친 뭐 전횡, 과도한 권한 때문에 또 지역 간 갈등도 잘 해결이 못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민 투표 또 주민 참여를 좀 강화하고 또 행정시장 임명에 주민들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세부적인 방법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시장의 선출과 또 그 자체 행정시 운영에 많이 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위기의 대한민국을 공정 성장을 통해서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이 공정 성장이란 건 어떤 거고 또 이와 관련한 공약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사실 저의 전국 공약의 1번이 사실은 성장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을 못하니까 기회가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니까 청년 세대들이 이제 절망하고 또 우리 사회의 균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양극화라고 표현되는 이 불평등, 불공정, 격차가 사실은 성장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가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 노동과 자본의 균형, 또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을 회복하고 남성과 여성들의 사이에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면 이게 이제 성장의 한 토대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위기는 기회인데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 또 에너지 전환 또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의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산업이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여야 되는데 지금은 매우 어렵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빨리, 조금만 과감하게, 조금만 국가 투자를 늘려서 가면 사실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석탄 제로, 탄소 제로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산업 전환을 하고 또 신산업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교육 부문을 투자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해내고 또 기초과학 또는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해주고 제주도의 경우만 해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통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송배전망을 촘촘하게 다시 깔아서 어디서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주민들이 팔 수 있게 하고 그 재생에너지 생산 판매의 상당 부분 우리 주민들의 소득으로 돌리면 제주 경제가 산다 이런 원리로 전환의 위기를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제도약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섞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적 공정성장 이 두 가지 길로 가서 성장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러기에는 제주도가 가장 시범 케이스로 모범적으로 하기 정말 좋은 지역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투자가 전제가 되어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자, 민주당 경선이 지금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또 안 꺼낼 수가 네. 없습니다. 화천대유 문제가 뭐 네. 연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공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LH가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 개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을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막았고 저를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동원해가지고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니까 공공개발 못하도록 지방채 발행도 부결하고 뭐 공사 설립도 막고 해서 임기 동안 못하게 했고요. 네. 결국은 제가 재선하면서 이제 시의회 구조가 바뀌고 국민의힘의 그 압력과 방해를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개발은 하되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개발 이익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4,600억은 환수한다. 그래서 환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땅값이 조금 올라서 나중에 920억을 제가 추가 부담해서 이제 5,500억을 확보했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1,800억의 이익이 이제 3, 4천억대로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그 또 토건 부패 세력들,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이 달려들어서 유착의 결과를 지금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도적들이 도적해온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들통이 났고 그 과정에 자신들의 도적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이재명이 다 훔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반밖에 못 막았다라고 비난하는 꼴이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래도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이 다 가져가 버릴 그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5,500억이라도 해소했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들이 공격을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가 공격하게 됐고 아마 이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할 말은 하는 그런 후보 네. 같은데 앞으로 또 할 일도 꼭 해주시는 그런 그렇습니다. 후보가 되길 바라겠고요. 제주 일정 잘 마무리해 네. 주시고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